네, 반갑습니다. 식사 잘 하셨나요? 네. 네, 잘 못했죠, 더워서. 네, 오늘 그러네요. 9월 17일, 이제 가을에 본격적인 가을, 청명한 가을인데, 날씨는 굉장히 덥습니다. 여름 장마 때 더위 같은 아주 무더위가 이틀째 하고 있는데, 오늘 그래도 중고차 아카데미는 계속합니다. 오늘은 매우 좀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항상 귀한 분을 모셨지만, 특별히 좀 오늘 좀 마음속에 긴장감과 기대감이 생기는 그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중고제 음악의 특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김우진 교수께서 강의하시겠는데요. 김우진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에서 국악 이론을 가르쳐 주셨고, 또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께서도 예술단체에서 검은고 연주자로 활동을 하시다가 국악 이론까지 하시고 후학들을 위해서 강의하시고 지금은 정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 예술원의 예술원 회원으로 계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국악을, 우리 전통음악을 어떻게 하면 더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이 될 것인가, 문화가 될 것인가, 이론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그리고 실제 음악 환경 속에서 실천하고 계시고 연구하고 계신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김우진 교수님께서 풀어내 주시는 중고제 음악의 특징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우진입니다. 제가 작년에 논산에서 중고제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백낙춘 산조를 중심으로 해서 백낙춘 산조의 의의라는 제목으로 짧게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사실 중고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노식의 조선 참극사에 언급이 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지만은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서 연구가 굉장히 지지부진했습니다. 저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처음 쓰려고 했을 때 백낙춘의 산조를 가지고 중고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너무 없었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연구되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미천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졸업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는 제가 잘 알고 있는 고학보와 관련한 그런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계속 저는 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A라는 선생님과 B라는 선생님, C라는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이 또 하시는 말씀들이 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조라고 설명을 하는데 내용은 다르고 그 중에서 설명이 공통적으로 같은 것은 계면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고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모든 조를 한꺼번에 다 가르치면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에 드는 거를 골라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백낙춘과 관련되는 논문들을 이렇게 저렇게 몇 편을 쓰면서 중고제라고 하는 것이 혹시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씩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백낙춘의 검고 산조를 중심으로 해서 중고제 음악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이거 말고도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몇 가지 특징만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모든 음악에 대한 설명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음악 자체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 연주자를 이 자리에 이제 함께 모셨는데 이 두 분이 그 백낙준의 그 남아있는 음반이죠. 그 음반을 그 토대로 복원된 음악을 백낙준 산조의 복원된 음악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들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그 음악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특징을 조금씩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두 분의 음악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를 이렇게 옮기는 사이에 제가 김우진 교수님만 소개했지 연주자 소개를 빼뜨려가지고 우리 검은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파라노스의 사나이는 허익수 교수십니다. 지금 추계예술학교에서 검은고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전에는 경기도립국악관현악단에서 검은고 주자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검은고를 연주하는 거를 제가 한 20년 전에 본 것 같으고 20년 만에 다시 보게 되어서 그간 얼마나 늘었나 한번 봐야지. 더군다나 또 복원 연주라 굉장히 어려울 텐데 요즘 하는 가락과 옛날에 했던 가락의 차이가 분명히 느껴질 겁니다. 아마도 이 시청하고 계시거나 여기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도 가만히 들어보면 요새 가끔 접했던 것과 어떤 게 다른가 그런 걸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들어보시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백낙준 제 검은고 산조를 복원한 산조를 허익수 명인의 연주로 청하겠습니다. 박수로.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따라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연주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게다가 이런 자리에서 박성환 선생님을 다시 뵙게 돼서 감회가 너무 새롭고요. 제가 혹시 이전보다 성음이 많이 안 좋아졌을지라도 박성환 선배님의 추임새로 그 틈을 좀 메꿔 볼 걸 기대를 하고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단이 총 4가지 종류의 장단인데요. 일단 끊어서 하는 것보다 쭉 가은 다음에 템포 변화가 있을 때 장단 추임새나 어떤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20분 가량 좀 긴 곡인데 추임새도 좋고 그냥 느끼신 대로 이야기도 좋고 편하신 대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그 고음반에 남아있는 전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허익수 교수님하고 여기 장단을 맡은 김 선생님하고 또 다시 한번 제가 시작 전에 했어야 되는데 예, 그 빈다리를 또 이렇게 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음악을 들었으니까 이 음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중고제라고 하는 음악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중고제 전부는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그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충청도의 여러 가지 음악적인 특징을 전통음악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뭐 민요에서는 보통 이제 그 경기 민요 그러면은 금강 이북 지역까지를 합쳐가지고서 뭐 경기 민요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고유한 것을 얘기를 하자면 뭐 사료화제 얘기를 하면서 메나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메나리라고 하는 것은 충청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호남 지역에도 있고 제주도에서도 있고 전국에서 다 고르게 그 산재되어 있는 그런 음악팀이다 보니까 충청도만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판소리에서 얘기하는 중고제입니다. 그래서 중고제는 정로식의 조선 참역사에서 있는 것처럼 동편도 아니고 서편도 아니고 뭐 그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뭐 이런 설명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 판소리에서 중고제 명창은 그 이동백 명창이 마지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동백 명창의 음반도 이렇게 제가 들어보면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동백 명창의 그 이제 이후로는 중고제가 거의 단절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음악을 단절하고 새로운 음악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음악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다가 새로운 음악적인 요소가 포함이 돼서 오늘날의 음악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전하는 음악 중에는 이 중고제가 화석으로나마 부분이 남아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백낙준 산조를 들어봤을 때 저는 이제 그 한갑득 선생님한테 검은고 산조를 오랫동안 배웠는데 그 검은고 산조 한갑득 선생님 연주하셨던 가락 중에는 이 가락들이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 한갑득 선생님이 연주하셨던 그 산조들 중에는 백낙준 가락이 이제 호남식으로 해석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뭔가 편림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중고제를 비롯해서 판소리에서 동편제는 우조를 순산하고 서편제는 대명조를 순산하고 또 중고제는 뭐 비동비서다. 다른 말로는 중고조다. 어떤 연구하시는 분들은 개인의 특기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음악일 것이다라고 하는 설명도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가 분분하게 나오는 거 보면은 어느 누구도 중고제의 실체가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없는 걸 보면은 모두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고죄를 이제 비동비서 그 결국은 우조도 아니고 계면조도 아니고 그럼 우조도 아닌 계면조도 아닌 것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어떤 조금 전에 그 앞 페이지에서 나왔듯이 중고죄를 중고조 이렇게도 부르시거든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죄를 조와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양 음악에서 보면은 장조는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즐거운 느낌이다. 단조는 라시도레미파 솔라 그러면서 슬픈 느낌이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죠. 그리고 우리 전통 음악에서도 우조를 설명할 때는 솔라 도레미 솔이다 그러면서 이건 씩씩한 느낌이다. 그 평조는 레미 솔라 도레 그러면서 이건 화평하고 평화로운 느낌이다. 그 계면조는 미솔라 시도레미 그러면서 이건 슬픈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우선 그 조를 설명하는데 구성음이 어떻게 나열이 됐느냐가 그 기준이고 그 다음에 이 느낌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학위 논문을 지도를 할 때에도 음악에서 본인이 연주를 하면서 느낀 그 마음이 뭐냐, 그 느낌이 뭐냐, 그 느낌을 글로 표현하면 이 논문이 되는 것이니까 그 느낌을 표현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나는 네가 그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어떤 틀거리라든가 글 쓰는 방법이라든가 풀어가는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솔라도레미냐 레미솔라도레냐 미솔라시도레미냐 이거 보면은 사실은 구성음은 다 같잖아요. 근데 어떤 음에서부터 시작하냐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 차 타고 허 교수와 같이 내려오면서 만약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지구상의 모든 음악은 7가지면 다 끝나는 거죠. 그러면 지구상의 모든 조가 7가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수한 음악이 느낌이 다른 음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구성음의 문제가 아니라 구성음을 가지고 어떤 음을 더 많이 썼느냐 그리고 어떤 음으로 더 많이 가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그 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리고 그 음을 그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의 발성법이라든가 그 음색에서 느껴지는 느낌에 따라서 우리가 그 조가 달라진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